과장 과잉 광고들을 해서 정말 하면 안 되는 사람의 눈까지 다초점 렌즈로 그냥 막 수술을 해대면서 페이스 쌓기에 급급했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때 피해자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랬었던 그 상황이 지금 이 오디세이 렌즈에서도 다시 재현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안녕하세요, 하얀과의 최현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출시된 이 오디세이 렌즈로 수술을 고민하시는 환자분들이 병원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과거에 어떤 특정 렌즈가 출시가 되고 나서 그 렌즈가 출시된 직후에 특정 병원에서 그 렌즈로 수술을 받으시고 저희 병원에 재수술을 받으러 오셨던 환자분들이 급증했었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지메트릭이라는 렌즈였었죠. 정말 혁신적인 렌즈가 나왔다, 빗번짐 없는 다초점 렌즈다라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과잉 광고들을 해서 환자들한테 무작위로 수술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빨리 많은 수술 케이스들을 쌓아서 다른 병원들보다 더 많은 수술 케이스들을 먼저 선점을 해서 우리가 최고다, 최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하기 위해서 정말 하면 안 되는 사람의 눈까지 다초점 렌즈로 그냥 막 수술을 해대면서 페이스 쌓기에 급급했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때 피해자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때 좀 안타까워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최근에 출시된 지메트릭 렌즈가 뭐 이런 점들이 좀 있으니 수술 받으실 때 좀 유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랬었던 그 상황이 지금 이 오디세이 렌즈에서도 다시 재현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다초점 렌즈로, 특히 이 오디세이 렌즈로 수술을 하시기 전에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꼭 주의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수술을 많이 해서 정말로 그걸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잘 쓰여진다면 모르겠지만 보통의 그런 병원들에서는 그렇게 쓰여지는 것 같지가 않아서 좀 우려가 되고 있고요. 물론 아주 내부적인 속사정까지는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다른 실제 업체를 통해서 전해 들은 거, 그리고 타 병원 직원들, 그리고 저희 병원 직원들에게 이렇게 전해 듣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불편해서 저희 병원에 재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보면 결과가 막 그렇게 아주 우수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제일 최신 렌즈고 여기저기서 다 좋다고 하니까 이거 최고입니다 라고 해서 무조건 하세요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병원에서 오디세이 렌즈로 수술을 하시고 저희 병원에 또 불편하다고 찾아오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수술한 지 3일 되셨던 분이었었고 왼쪽 눈을 먼저 수술을 했는데 뿌옇게 잘 안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한 병원을 찾아갔더니 수술은 너무나 잘 됐고 모든 눈의 상태에 염증도 없고 다 좋다라고 설명을 들으셨고, 반대쪽 눈을 수술을 안 했으니 빨리 반대쪽 눈까지 수술을 하세요, 그래야 편해집니다 라고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수술 받은 눈은 그냥 불편하든 말든 환자분 말은 들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잘 됐다고 하고, 본인이 지금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눈을 빨리 막 수술을 시켜서 더 수술 케이스를 늘리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환자분이 뭔가 쎄해서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던 거죠. 그래서 처음 내원하셨을 때 시력을 보니까 왼쪽 눈 시력이 0.7이었고 교정 시력도 0.7까지밖에 안 나왔었고요. 근거리 시력이 0.23 정도로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하고 봤더니 이제 왼쪽 눈에 각막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수술 3일차에 좀 부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그 병원에서는 각막 붓기도 없다고 뭐 설명도 못 들으셨다고 다 멀쩡하다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그 병원은 이 렌즈는 무조건 레이저 백내장으로 다초점 렌즈는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레이저 백내장으로 하면 초음파를 안 쓰니 각막 내피세포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좋다는 레이저 백내장을 했는데 오른쪽이 각막 내피세포가 2,900개인데 왼쪽이 1,900개, 거의 3분의 1 토막이 수술하고 나서 나버린 거죠. 어쨌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반대쪽 눈 수술을 빨리 시키려고 이제 급급한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왼쪽 눈 각막 붓기 빼는 약을 먼저 처방을 해드리고 1, 2주 정도 경과를 보셨습니다. 경과를 보신 다음에 왼쪽 눈 각막 부종이 빠지고 나서 시력을 보니 원거리 시력은 1.0까지 교정이 되지만 근거리 시력은 0.5, 중간거리가 0.4 정도밖에 시력이 안 나오셨어요. 그 이유는 자세히 보면 이제 렌즈가 중심에서 약간 틀어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왼쪽이 회복이 됐으니 오른쪽 눈을 수술 계획을 해야 되는데 환자분과 이렇게 좀 자세히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분은 애초에 다초점 렌즈로 수술할 필요가 없었던 분이었었던 거거든요. 환자분은 더 선명하게 보시길 원했고 빗번짐이 없는 렌즈를 원하셨고 근거리 돋보기를 쓰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애초에 다초점이 필요 없었던 환자분에게 다초점 렌즈가 마치 새로운 렌즈가 나와서 좋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과하게 설명을 해서 수술을 시키게 된 건데, 이 환자분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러면 그 병원에서 그렇게 수술을 하셨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병원에서 올려주는 환자들 후기들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올리는 환자들 후기는 절대 나쁜 후기는 아무도 안 올립니다. 누가 미쳤다고 자기 병원에서 수술하고 불편한 사람 후기
후기를 받아서 올리겠어요? 잘 된 사람들만 케이스를 골라서 올리게 되어 있고요. 제가 영상에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이 렌즈는 다른 사람들 후기 보고 고르지 마시고 환자분이 검사 먼저 받아보시고 환자분의 생활 패턴이나 이런 거에 맞는 렌즈를 택하셔야지, 그냥 남이 좋다 그래서 뭐 누가 받았다 그래서 수술을 막 하시면 안 된다라고 누차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환자분들은 후기가 정말 혹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올려드리다가 이제 안 올리고 재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어떤 특정 렌즈로 하고 왜 불편했는지, 바꾸고 나서 뭐가 좋아졌는지, 더 남들이 불편해하는 점들을 좀 집중해서 저희가 후기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병원에 백내장 수술 받으러 검사로 내원하신 분들을 제가 검사를 해보고 다초점을 정말로 추천을 해줄 수 있을 만한 환자분들은 진짜 채 20%가 안 되거든요, 전체 환자분들 중에. 그래서 결국 이분은 반대쪽 눈 수술을 하실 때 다초점으로 안 하고 단초점 렌즈로 수술을 하셨고요. 아이엔스 렌즈로 수술하시고 다음날 시력을 보니 오른쪽이 0.9, 왼쪽은 원거리 시력 1.0이 나오는데 0.9가 나오는 아이엔스로 수술한 눈이 1.0이 나오는 오디세이로 수술한 눈보다 더 잘 보인다고, 선명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전 오디세이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디세이는 다초점 렌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출시된 렌즈들 중에 원거리 선명도가 굉장히 우수한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이게 단초점을 넘어선다고 말씀을 드리진 않았거든요. 다초점 렌즈로 수술하실 때는 항상 이런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또 다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같은 병원에서 다초점 렌즈로 수술하셨던 분이에요. 50대 여자 환자분이셨고 재수술 받으러 저희 병원에 찾아오셨는데 처음 내원하셨을 때의 시력을 보니까 오른쪽 눈이 맨눈 시력으로 0.8에서 9, 왼쪽 눈이 0.8에서 9 정도 시력이 나오고 있었고요. 오른쪽 눈을 그 해당 병원에서 또 백내장 수술 받으셨다고 해요. 환자분이 오셔서 표현을 하시기를 수술을 먼저 1차로 했는데 토릭 렌즈를 썼는데 난시축이 안 맞아서 재수술을 하셨대요. 수술 2주 차에는 시력이 0.4밖에 안 나왔다가 한 달 차에 시력이 0.7까지 나왔고, 그 이후로도 0.8에서 9 정도 수준으로 계속 머무르고 있었고요. 근거리 시력은 0.6 정도밖에 안 나왔었죠. 환자분의 입으로 생내장을 하고 나서 시력이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네, 오른쪽만 근시가 있었고 왼쪽이 근시가 없어서 짝눈이 불편해서 이게 뭐 해결 방법이 없나 하고 유튜브를 보고 그 병원을 찾아가셨다가 이쪽 눈에 다초점 렌즈로 수술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 중에 근거리가 제일 잘 보이는 다초점 렌즈인 시너지로 수술하시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라고 설명을 들으셨죠. 이 환자분은 그냥 기대감이 이거였던 거예요. 근거리는 내가 현재 잘 보이고 원거리가 잘 안 보이니까 이 렌즈로 수술하면 근거리는 굉장히 잘 보이는 렌즈니 근거리 그대로 잘 보이면서 원거리까지 더 잘 보이게 되는 렌즈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수술을 하셨는데, 하고 났더니 원거리 시력도 0.89, 근거리 시력도 0.6밖에, 그러니까 근거리 시력도 떨어지고 원거리 시력도 그렇게 얻질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이제 누차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수술한 의사는 볼 수도 없고 마치 환자분이 유난스럽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면서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불편해서 저희 병원에 오셨고 재수술을 하셨죠. 결국은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다초점 렌즈로 수술을 하시면 안 됐던 그런 분이었었고, 이 환자분이 원하는 거는 결국 그거였어요. 나는 이제 다 모르겠으니 원래대로만이라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병원에서는 이미 수술을 해보니까 안 된다고. 안 되긴 왜 안 돼요? 이거를 그냥 단초점으로 바꾸면 환자분이 원래 지내던 대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아이엔스 단초점 렌즈로 해서 난시 교정을 하면서 근거리가 보이게끔 환자분이 원하시는 대로 수술을 했고요. 수술하고 나서 원거리 시력은 0.3 정도로 수술 전보다 맨눈으로 봤을 때보다 조금 더 보이는 상황이었고, 근거리는 비슷한 선명도로 아주 선명하게 보실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꾸고 나서 환자분은 대만족을 하셨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분들이 애초에 저희 병원에 오시면 저는 다초점 렌즈를 권장을 안 드리거든요. 근데 다초점을 애초에 생각하고 오신 분들은 당연히 다초점으로 하고, 단초점이 어울릴 것 같은 분들한테도 돌려서 다초점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결과는 뭐 어떻게 나오든 무조건 다초점인 거예요. 특히 신규 렌즈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광고하기 더 좋겠죠. 아마 내년에 클라리온 페노틱스 프로 나오면 또 이제 태세 전환이 될 거예요. 그게 또 최고의 렌즈입니다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할 건데, 그렇게 되게 되면 케이스는 당연히 많이 쌓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많이 쌓았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안 좋은 환자분들 그 병원 홈페이지나 유튜브나 이런 데 후기 영상 올라올까요? 안 올라오죠. 안 좋은 케이스들은 하나도 안 올린다니까요. 좋은 사람들만 이렇게 선별을 해서 올리게 되는데, 이제 환자분들은 또 그걸 보고 혹해서 이 환자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좋다니까 했다가 이사단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술 케이스가 많다고 여기서 수술 받으세요 이거에 혹하지 마시고, 병원이 특히 올리는 다른 환자들의 수술 후기 정말 참고 정도만 하시고 절대 믿지 마시고, 그걸 보시고 렌즈 선택하시면 절대 망할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주의하셔야 될 점이니까 특히 환자분들 후기 보실 때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최신 렌즈라고 막 광고를 하면서 수술 케이스가 많아서 우리 병원에서 해라라고 막 하는 이런 데들이 있어서 환자분들이 수술병원을 결정을 하시는데 좀 참고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나 뭐 수술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이안과의 최연소 원장이었습니다.